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조경 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의 정리 8편 조경 시공 파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조경공사의 실시 방식에는 다른 건축물 시공과 마찬가지로 직영공사와 도급공사로 나눠지고요. 말 그대로 직영공사는 주인이 직접 공사의 시공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급공사는 공사의 전 과정을 턴키로 다른 업체에다 맡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직영공사의 특징으로는 공사 내용이 단순하고 시공 과정이 용이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인이 시공의 모든 과정의 전문가일 수는 없겠죠? 공사 내용이 단순할 때, 시공 과정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에 직영공사가 적합하고, 시공 과정이 복잡하다 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고, 재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할 때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구입 편의가 있을 때 직영공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급공사로는 단가를 정하기 곤란한 특수공사일 때 직영공사가 유리하다. 공사 기간의 연장의 우려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 직영공사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공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시급하게 준공을 요한다, 내가 직접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죠? 이때는 계약된 시공 기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전문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는 게 유리하고요. 딱 봐도 공사 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 직영공사를 해야 됩니다. 발주자의 임기응변식 조치가 쉽다. 이것도 직영공사의 특징이에요. 내가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돌발 상황에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어서 임기응변식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영공사, 발주자의 임기응변 조치가 쉽다. 그리고 관리 능력이 있을 시에는 공사비 절감도 가능한 게 직영공사입니다. 내가 직접 하니까 어떻게든 공사비를 아끼려고 하겠죠? 관리 능력까지 있다. 그랬을 땐 요소에서 공사비를 그때그때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능력이 없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공사비가 증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발주자가 노하우가 있고 관리 능력이 있으면 공사비를 절감 가능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 공사비가 오히려 증대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공사를 전문 시공인에게 맡기는 도급 방식의 특징으로는 도급자에게 경쟁 입찰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한테 도급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이긴 하지만 최저가 낙찰 방식일 경우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는 게 도급 방식의 특징입니다. 자, 보통 도급 방식도 규모가 조금 크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도급을 주게 되는데요. 여러 회사가 뭉쳐서 함께 도급을 받는 공동 도급의 특징으로는 대규모 공사에 기술과 자본을 갖춘 회사들이 모여서 공동 출자 회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그 회사로 하여금 공사 주체가 되어 계약을 맺는 방식이 공동 도급 방식입니다. 공사 이행의 확실성이 보장되고 여러 회사가 공동 참여하니까 위험이 분산된다. 대규모 단독 도급시보다 적자 등의 위험 부담이 적고 둘 이상의 업자의 공동 도급으로 자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위험이 분산되고 자금적으로도 부담이 경감된다. 각 구성원이 공사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므로 단독 도급에 비해서 발주자는 더 큰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이 공사겠죠? 공사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서 발주자는 더 큰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 도급은 구성자 상호 간의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고 현장 관리가 복잡한 게 단점이 되겠고요. 공사의 하자 책임도 서로 떠넘길 우려가 있겠죠? 공사의 하자 책임도 불분명하다. 공동도급 구성자 상호 간 이해 충돌 우려, 현장 관리 복잡하다, 공사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다. 요건 공동도급의 단점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루 동안 평균 시공량을 구하는 일일 평균 시공량 공식,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일 평균 시공량은 공사량 나누기 작업 가능 일수다. 암기하는 방법은 일일 평균 시공량은 공파작이다. 공사량 퍼 작업 가능 일수, 공사량 나누기 작업 가능 일수가 일일 평균 시공량입니다. 전체 공사량을 작업 가능한 일수로 나누면 당연히 일일 평균 시공량이 나오겠죠? 입찰 공고에서 제시하는 응찰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유자격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나 부적격자에게도 낙찰될 우려가 있는 입찰 방식이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입찰 방식을 고르라.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유자격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부적격자에게 낙찰될 우려가 있는 입찰 방식이다 하면 공개 경쟁 입찰, 일반 경쟁 입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입찰 계약의 순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것도 순리대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됩니다. 입찰 공고가 뜨겠죠? 무슨 입찰인데? 자, 현장 설명합니다. 참여하세요. 현장 설명에 참여해보고, 이런 입찰? 그래, 입찰 한번 해보자. 입찰하고 열어보겠죠? 개찰을 하고, 와, 내가 낙찰됐다.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이런 순서로 입찰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입찰 공고, 현장 설명, 입찰, 개찰, 낙찰, 계약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 자, 여기까지 중요 키워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설계자라고 하면 발주자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충분한 계획과 자료를 수집하여 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방서와 공사 내역서, 키워드죠. 시방서와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는 자는 설계자입니다. 자, 요 중요 키워드는 문제 형식이 설명을 주고 다음 설명에서 말하는 적합한 보기를 찾는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설명과 키워드를 매칭을 해서 잘 알아두십니다. 발주자와 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충분한 계획과 자료를 수집하여 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방서와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는 자, 설계자다. 공사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의 공사 및 기술을 관리하고 기타 공사 업무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사람, 바로 공사 현장 대리인입니다. 설계자도 아니고 발주자도 아니고 시공자도 아니고 정확한 용어는 공사 현장 대리인이다. 공사 현장의 공사 및 기술 관리, 기타 공사 업무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사람은 공사 현장 대리인이다.
공정계획이라고 하면 계약된 기간 내에 모든 공사를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공사의 순서를 정하고 단위 공사에 대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을 공정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약된 기간 내 모든 공사를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공사의 순서를 정하고 단위 공사에 대한 일정을 계획하는 것, 공사의 순서 정하고 단위 공사 일정 계획하는 것, 공정계획이다. 자, 막대 그래프, 횡선식 공정표란 작성이 간단하며 공사 진행의 결과나 전체 공정 중에 현재 작업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서 공사 규모가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간단하거나 시급한 공사에도 많이 적용되는 계략적인 공정 표시 방법. 자, 계략적이란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고 공사 규모가 적은 경우 사용한다. 전체 공정 중에 현재 작업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 막대 그래프 횡선식 공정표입니다. 반면에 네트워크 공정표는 대형 공사나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주로 쓰이며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공사 통제 기능이 좋다. 일정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자, 막대 그래프 아니고 네트워크 공정표입니다. 두 개 섞어놓고 특징을 찾는 문제 나오겠죠. 간단한 거는 횡선식 공정표, 복잡하다 네트워크 공정표입니다. 자, 대민관리라고 자주 출제되는데요. 대민관리라고 하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4단계 공정을 말합니다. 계획, 추진, 검토, 조치입니다. 대민관리, Plan, Do, Check, Action. 계획, 추진, 검토, 조치, 개추검조. 개추검조가 대민관리 4단계 공정입니다.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4단계 공정, 개추검조, 대민관리 4단계, 개추검조입니다. 계획, 추진, 검토, 조치다. 자,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순서를 묻는 문제는 부지 지반 조성, 지하 매설물 설치, 조경 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이런 순서가 보기에 나오거나 터닫기, 급배수 및 호환공 설치, 콘크리트 공사, 정원 시설물 설치, 식재 공사 이런 순서를 찾는 두 가지로 출제된다. 자, 맨 처음 부지 지반 조성, 그 다음이 지하 매설물 설치, 마지막 두 가지가 조경 시설물 먼저 설치하고 수목 식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터닫기, 급배수 및 호환공 설치, 콘크리트 공사까지 여기까지가 부지 지반 조성 및 지하 매설물 설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정원 시설물 설치, 식재 공사예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지반 조성하고 지하 매설물, 급배수 및 호환공, 우수거나 측구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그리고 정원 시설물, 허걸라나 벤치, 기타 조형물, 분수 이런 것들 설치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목과 초하료를 짚는 식재 공사를 해준다. 자, 조경을 시공 관리할 때는 조경공사 시공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경공사는 어느 공사보다도 많은 공사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기계장비 투입이 곤란하고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연재료뿐만 아니라 인공재료도 많이 사용한다. 자연재료만 사용한다 하면 틀립니다. 조경공사에는 수목과 초하류만 굴치하고 식재하는 게 조경공사의 전부가 아니라 위에서 봤듯이 지반 조성하고 지하 시설물 매설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여러가지 조경 시설물들 시공하는 것까지 조경 시공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공사보다도 공사의 종류가 많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장비 투입이 곤란하고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자연재료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재료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러한 조경공사 시공 시 시공관리 목표는 우수한 품질과 시공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해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시간리가 시공관리 목표는 아닙니다. 시공관리할 때는 우수한 품질을 내야 되고 공사기간을 되도록 단축할 수 있어야 되고 되도록 경제적으로 시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경공사 시공관리 목표입니다. 우수한 품질, 공사기간 단축, 경제적 시공. 시공관리의 내용으로는 공원 품 안에서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가 시공관리의 3대 요소입니다. 공원 품 안에서 관리한다. 공원 품 안에서 시공관리한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는 속하고 하자관리는 아닙니다. 앞자만 가서 공원품이다. 자, 조경 재료를 자연적 재료와 인공적 재료로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생물 재료와 인공 재료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자연 재료에는 수목, 지피식물, 초하류 등 살아있는 생물 재료와 자연 그대로의 자연석이 자연 재료가 되겠고 인공 재료로는 합판, 강목 등의 목질 제품, 인간의 힘으로 가공을 한 거죠. 콘크리트와 플라스틱 혹은 식생 매트. 자, 식생 매트도 식물을 이용해서 매트 형태로 만든 거니까 자연재료가 아니고 인공재료다. 자연재료에는 일단 살아있는 생물재료, 수목, 지피식물, 초하류 있고 자연상태의 돌, 자연석이 자연재료고 인공재료에는 목질 제품, 철 제품, 플라스틱, 콘크리트, 식생 매트 등 가공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류가 인공재료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가진 생물재료의 특성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성, 조화성,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변화하죠. 생물재료의 특성. 반면에 인공재료의 특성은 생명이 없고 썩지 않는 불변성과 가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생물재료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을 때 불변성, 가공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생물재료는 연속성, 자연성, 조화성,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축재료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 습도, 그리고 하중과 관련된 하중 속도, 하중 시간이 강도에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재료의 색깔이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온도와 습도, 하중 속도, 하중 시간이 건설재료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자, 이상입니다. 조경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한방의 정리 8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